TV에 나오는 농촌가 젊은 사람들 보면은 너무 좋고 지역 사람들도 친절하고 좋다 이랬잖아요. 근데 다른 식으로 따뜻해요. 다른 말로 하면 감시를 받는 그 감시를 느낌. 받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빈집에 살아본 사람이 말하는 일본의 빈집 현실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이제 한국에서 뉴스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 빈집 이슈 이런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예. 지방에 집이 비어가고 그다음 슬럼화가 진행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안 사는 곳이 되면은 진짜로 뭐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나올 때 항상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곳이 있죠. 일본입니다. 일본의 빈집이 넘쳐난다. 일본에서는 그냥 공짜 집이 넘쳐나가지고 그냥 뭐 부동산이 뭐 그냥 난리가 났다더라 라는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 공중파, 그냥 뭐 신문기사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오상 지금 월세집 산다면서요. 일본 빈집 넘쳐난다던데 그런데 난 들어가 살지. 왜 월세 내고 살아요? 라고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살아봤습니다. 저희는 이미 빈집에서 1년 살다가 런을 했지만요. 예. 살아봤기 때문에 전 누구보다 이 빈집이란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디든지 사람이 살고 싶은 곳은 빈집이 안 납니다. 사람이 살기 싫어하니까 떠나고 싶어 하니까 빈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빈집 얘기할 때는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네요. 그렇죠. 왜 빈집일까?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나 살고 싶으면 거기가 비어있을 리가 없잖아. 일본의 빈집이 과연 좀 어떤 결인가에 대해서 한번 한국과 비교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나빠 보이지 않네요.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KBS 뉴스 지구촌 돋보기 일본 집값 100엔 빈집만 1000만 채. 이야 1000만 채나 어떻게? 일본에 빈집이 있네. 세상에. 이제 일본의 이제 빈집 문제가 고령화 사회 때문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앞으로 어쨌든 고령화 사회를 진입할 거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 유도를 할 때 많이 다르죠. 일본이라는 나라의 부동산 상황과 한국과 부동산 상황은 전혀 다르고 집값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뭐 한국은 전세가 있지만 일본은 전세 같은 것도 없고 금리도 전혀 다르고 그냥 차 타고 출근 가능한 거가 일본은 차 타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아니 전철 문화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의 전기권 문화, 회사에서 교통비가 나오는 이런 문화부터 이래가지고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한국과 일본은. 일본은 인구가 올해 계속 줄고 있어요.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만에 81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사람이 죽잖아. 집은 지어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집에 그의 자식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빈집이 생깁니다. 일본의 빈집 중에서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촌에 있어요. 농사 짓습니다. 아들들은 회사가 도쿄라든지 오사카는 대도시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집 사서 은행 이자 내면서 집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 집 어떻게 하지?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나? 판다고 하면은 이거 세금 나오고 있잖아. 철회한 일본도 세금 나옵니다. 그리고 안 팔려. 안 팔려요. 10월이다 보니까. 지은 지 몇십 년 된 목적 건물 집도 수두룩 빽빽한데 일본 지진 나는데 자연재해 많은데 가까이 욕도 없는데. 그런 촌동네 누가 살아요? 안 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방치하는 것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하다못해 도쿄에서도 빈집이 생긴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도쿄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세랑 지역의 고정재산세가 너무 세가지고 건물을 다시 올린다든지 못해요. 그래서 방치하는 것도 도쿄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일본이 요미우리 신문이네요. 100엔으로 친가를 매각. 구매자는 카페 개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거 약간 홍보성 기사입니다. 왜 이런 게 나오냐? 그렇죠. 빈집 문제가 심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빈집을 100엔, 우리라도 1000원으로 사가지고 카페를 연대잖아. 성공적인 예를 들고 오는 거예요. 예. 뭐 정말 이런 기사 많이 있어요. 그 도시에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지방 가서 이런 빈집에 들어가서 농가가 됐다. 그렇죠. 그런 성공 스토리. 일본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큐멘터리 나옵니다. 젊은 부부가 저 시골로 간 이유는? 행복하게 산다고. 저희도 그런데 살 때 일본 NHK에서 저희를 취재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사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왔거든요. 도쿄에서 이런 시골에 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내용. 일본의 빈집 문제 있어요. 빈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아본 사람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간애가 예전에 일본 어디에 살았냐면은 저희가 이제 홋카이도의 제일 작은 동네 오토이네프
라는 동네에서 예전에 1년 동안 산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를 활성화시키자라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쿄에 살다가 이사를 한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죠. 저희가 여기서부터 유튜브를 시작해서 사실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여기 있고 여러분 블라디보스크가 여기 보스토크 여기 있어요. 러시아가 여기 사할린이 여기 있어요. 여기. 홋카이도에서 제일 인구가 없고 그렇죠. 우리가 있었을 때는 인구 700명이라고 이 얘기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700명도 없죠. 700명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 촌 중의 촌 오겐키 데스카보다 러시아가 가까운 동네.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이 느낌입니다. 판잣집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 이사 가가지고 인터넷을 기가렌을 깔았는데 깔 때 연락을 받았어요. 이 동네에서 최초로 기가렌 깔았다고. 공사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대충 모양은 이때부터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낡았죠. 이거의 외형을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박간의 영상, 두둥. 제설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정말 있잖아. 엄청난 시골에 있는 빈집에 들어간 사람들의 정말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응. 한 달 월세는 우리나라 돈 6만 원, 6,000엔이었습니다. 예. 일본에서 월세 6,000엔이라면 뭐 사실상 뭐 그냥 기본으로 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인구가 홋카이도 제일 적은 동네라 했잖아요. 그러다 인구가 있어 유출합니다. 그래도 언젠간 사라질 마을이에요. 이유를 압니다. 자, 먼저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기 있다가도 제가 울산이 집이거든요. 부모님 뵈러 한 번쯤은 몇 달에 한 번쯤 한국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동네에서 공항까지, 국제공항까지의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충 요 정도 걸립니다. 그럼 이거는 고속도로 타는 길이죠? 그렇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내야 됩니다. 일본 고속도로 비싸요. 고속도로 여기 이 거리 타면은 한 5, 6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도로 가요. 그럼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산길에. 눈 오는 날은 국도길에 사슴도 튀어나오는 좋은 동네입니다. 예.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참아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이거는 참았어요. 매일매일 가는 게 아니야 공항은. 맞아. 근데 여러분 저도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영화관 제가 이 동네 살 때 미션 임파서블을 봤거든요. 고속도로 타고 2시간 걸립니다. 그래도 돈이 없을 때는 고속도로 못 타죠. 못 타죠. 그러다 보니까 국도로 가니까 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보려고 왕복 6시간 운전했어요. 왜 지방에 살면은 도쿄에 사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은근히 돈이 많이 들었어요. 기름값이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가면 고속도로 비용. 도쿄 사면은 지하철 일본 비싸다 해봤자 우리한테 한 2, 3천 원 내면은 가까운 역까지 가서 영화 봐요. 여긴 못 봐. 그래도 영화관도 맨날 전화를 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방송 일을 했습니다. 이때에도. 그럼 저녁시간 생방송 끝나고 외식 좀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럼 주변에 제일 가까운 외식할 수 있는 스팟. 예를 들어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52km네요. 제일 가까운 맥도날드예요. 문 열어있는 가게가 기본적으로 50km 이상을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있잖아.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싶어? 그리고 시골에 산다 결정하면 그런 생각을 없애버려야 돼. 그렇죠.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거는 뭐 알았어. 근데 큰 문제는 병원이죠. 병원이죠. 생활 인프라, 병원부터 이래가지고 그런 게 엄청 멀었던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 본인이 살아보면은 이게 너무 불편해요. 저희가 눈이 많이 오는 동네입니다, 이게. 아까 말했지만 거의 러시아예요. 겨울에는 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휴대폰 전파가 끊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사고가 나면은 죽는 수가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은 항상 자동차에 물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그걸 비상식량을 싣고 다닙니다. 왜? 조난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 이사 갔을 때. 예. 도시라든지 어느 정도 발달된 지방 도시에 살면 그런 필요 없는데 빈집 있는 시골에 살려고 하면 그렇죠. 추가로 뭔가 대비해야 되는 게 있다.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여기서 살 때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택배 아저씨가 전화가 왔어요. 가까운 택배 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50km 떨어졌어요. 택배 사무소가. 저기 박상 정말 죄송한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늘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50km를 가야 되는데 택배 배달할 게 당신밖에 없어. 너무 위험하다. 박상만 오늘 물건을 안 받으면은 내가 이 택배 아저씨가 왕복 100km를 갈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아저씨 나중에 배달 올 때 들고 오세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서 죄송합니다.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 가냐. 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위치적인 문제잖아요. 위치적인 문제. 너무 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는 것도 이해가 돼요.
실제로 이 부분은 있잖아.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을 좀 바꾸면 그렇죠. 생활 스타일을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것만이라 느끼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이게 한국 나오는데 텃세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가면은 프렌들리 합니다.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사람이네. 친절합니다. 따뜻하긴 해요. 근데 다른 식으로 따뜻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줍니다. 있잖아. 다른 말로 하면 감시를 받는 그 감시를 느낌.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 갔다 일주일 열흘 비어서 돌아오면은 갑자기 옆집이 똑똑똑거리면서 예, 어디 갔다 왔어요? 아, 어쩐지 매일매일 차가 서 있어야 되는 주차장에 차가 없다고 했더니 한국 갔다 오셨구나. 라든지. 선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선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알고 너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빈손으로 왔을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뭐 받으러니까 왔으면 뭘 줘야 돼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별로 얘기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랑 조금 뭐 모임이 있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마을 축제. 마을 축제 때.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 모르는데 그분들 우리를 알아요. 우리 알아요. 왜? 우리 아까 지도를 보면 뒤에 아파트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가 있죠. 이거 어디냐? 이런 아파트가 있죠. 약간 이 판잣집 뒤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우리 집이 보여. 우리가 언제 나가고 오늘 차가 있는지 없는지 제설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번도 얘기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분들이랑 얘기할 때는 상대방은 아직 우리를 알아요. 우리의 스케줄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는 동네다 보니까 제설을 안 하면은 우체부 아저씨가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아침부터 왜 제설을 안 해? 제설 좀 해. 라든지. 그럼 뭔가 감식처럼 보이는 게 되냐면 시골 사람들은 이제 자기 커뮤니티에 신입이 오면 그렇죠. 이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커뮤니티에 새롭게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주세요. 오늘 이것저것 갔다 왔습니다. 선물입니다. 오늘 이거 어떠세요? 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아주 원하세요. 그렇죠. 서로 알아요. 알아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저희를 아시면 저희는 아싸예요. 예. 저희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충격이었죠. 여기는 있잖아. 그냥 자기가 그 살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구나. 없죠.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룰, 로컬 룰 문화에 맞춰서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홍보할 때는 따뜻한 시골 사람들 있잖아. 주말이 되면 같이 모여서 식사하거나 얘기하거나 그렇게 따뜻한 커뮤니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홍보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들어가면 조금 느낌이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빈집 들어간다 할 때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점점 나가니까 여기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활기찬 동네를 만들고 싶으니까 그렇게 뭔가 일을 해봅시다라고 해서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 주민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바라지를 않아요.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문화, 예를 들어 동네 축제, 동네 이런 행사, 요리 행사, 뭐 일례 행사를 맞춰주면서 우리의 이런 문화에 융화될 수 있는 친구는 필요한데 나는 마이웨이예요. 저는 여기면 그냥 살고만 싶어라는 친구들은 필요가 없어요. 이걸 할 때는 누구누구 사이랑 좀 뭔가 위경을 맞춰야 되네 라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저기 상공회에서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먼저 얘기를 하고 나한테 와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정해져 있구나. 그러니까 뭘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평생 살면서 우리들이랑 같이 이 작은 700명 마을의 커뮤니티에 있고 싶으면 살아도 되는데 네가 뭐 대외 홍보를 한다는데 대외적으로 딴 거 일을 하고 싶은 거 그건 우리 모르는 일이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벽을 좀 많이 느끼는 거죠. 예. 그런 걸 느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살면서 느낀 게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 보면 추미고는 PTSD 안 먹을 겁니다. 이게 이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이거를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로 큰일 납니다. 저 지역에서는. 시골이다 보니까 다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렇죠. 이 지역에서는 쓰레기 봉투 종류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반 쓰레기 매주 토요일 촌에서 지정한 전용 쓰레기 봉투를 팝니다. 슈퍼에서.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비쌉니다. 일반 쓰레기 뭐 우산, 낙엽, 그 다음에 백열 전구,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생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만 낼 수 있고
이것도 지정한 이거는 황색의 반투명 봉투를 따로 팝니다. 다른 유료 폰트. 이거는 진짜 음식물 쓰레기, 동물의 뼈, 뭐 티백 이런 것만 넣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 소고기 뼈는 일반 쓰레기, 생선, 닭고기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다릅니다. 분류해야 됩니다. 탄화곰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지정된 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이거도 또 다른 봉투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또 다른 겁니다. 3개째네요. 음. 커피 메이커의 필터, 티슈. 그 다음에 생리용품. 커피 메이커의 필터는 이쪽 티슈 넣는 데고, 홍차 마신 티백은 음식물 쓰레기예요.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음. 캔이 있습니다. 캔은 유명하죠. 근데 캔 또한 백색의 반투명 용지, 촌이 지정한 전용 봉투, 캔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4개째 쓰레기 봉투. 4개째.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병이 있습니다. 어떻게? 청색의 반투명 봉투. 촌에서 지정한 전용 5개째 나왔습니다. 페트병. 오렌지색의 반투명입니다. 6개째죠, 쓰레기 봉투. 자, 그 다음에 종이의 용기 포장 혹은 그 외에 종이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황색의 반투명이네요. 이것도 따로 시판하는 봉투가 있습니다. 일단 노란 투명 봉투를 사라. 그러면 이거는 7개째죠. 자, 그 다음에 자원 쓰레기라 해가지고 이거는 플라스틱 제품에 용기 포장이 된 이 플라스틱 마크 있잖아요. 이런 거. 예. 마요네즈 통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것도 따로 백색으로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째입니까? 8개째죠. 이게 뭘 말하고 싶냐면 그 봉투를 유료로 많이 사야 돼요. 이거는 시골이니까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 그게 도시랑 다르기 때문에 다 분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면서 귀찮죠? 외우기 힘들죠? 너무 세세하잖아.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해야 될까?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거 헷갈리잖아. 생각해봐. 헷갈리죠? 실수를 했나 봐. 그 마을 동사무소 갔을 때 직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상,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고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박상 쓰레기 분리수거 잘 안 한다고 얘기가 왔어요. 우리 동네에 그거 저번에 종이 나눠 드렸죠? 분리수거 잘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알아? 왜 알지? 우리 쓰레기라고 왜 알아? 이름 없는데? 쓰레기 여러분 낼 때 이름 써서 내요? 어떻게 알지? 동네가 시골이고 할 게 없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가디언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 느낀 게 뭐냐면은 왜 여기에 사람이 나가는지 그런 이유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이런 거 듣다 보니까 뭐 아까 공항 멀고 맥도날드 멀고 영화관 멀고 이거 사소한 이유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사소한 이유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감수할 수 없는 외적인 요소가 은근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미지적으로 시골에 가면 따뜻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자연도 넓고 공기 맑고 아주 뭔가 힐링되는 생활, 그런 걸 예상하는 분들 많고 우리도 좀 그랬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왜 비는지 알겠죠. 이걸로?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재산세가 많이 나니 세금이 어쩐 이런 말 시시콜콜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싸더라도 있잖아요. 사람이 안 가고 나가는 지역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학술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거든. 맞아요. 그 지역에 직접 가가지고 인구가 빠져나가고 사람이 텅텅 비는 그런 동네에 본인이 살아봐야지 이거는 왜 여기가 인구가 주는구나. 여기 사람들이 나가서 사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정말 희귀한 동네에서 저희가 살아봤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인구가 줄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래프를 딱딱 보면서 야 이거 뭐 돈 주면 가서 살겠지. 지원금 주면 살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항상 성공한 예만 보다 보니까 그렇죠. 왜 빈집이 됐는지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실패한 예. 전형적인 빈집 대책 갖다가 실패하고 런한
도망친 이런 예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그리고 결국에 도시에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저희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삿포로라는. 삿포로라는. 너무 좋아요. 예, 제설 안 해도 아무 말 안 해요. 내가 가끔 사실은 이거 약간 비닐봉지가 있어가지고 이거 타는 쓰레기에 버리면 안 되는데 모르겠어. 타는 쓰레기 버려버렸다. 이래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우리가 한국 갔다 왔다. 그건 아무도 주변 사람들 신경 안 써. 그렇죠. 입국 관리국만 알죠. 근데 여기는 모두가 다 안다는 거. 한국도 아마 비슷한 예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그러면 전원생활 그런 거 꿈꾸시는 빈집 들어가 볼까? 이런 예도 있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시. 근데 이게 정말 그래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자라고 할 때 우리가 다 인싸가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랑 항상 주말마다 같이 식사하고 싶고 그렇죠. 항상 뭔가 오늘 일어난 일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잖아. 인간이니까. 그렇죠. 아싼데 그래도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홍보하는 대책은 다 그런 우리처럼 아싸를 무시하는 대책이 많아요.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현지에 있었을 때. 저희도 뭐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나마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뭐 조용하게 있잖아요. 그냥 실패했어 이러고 돈도 쓰고 이사비도 쓰고 있잖아요. 본인이 어차피 인생에 낭비가 됐어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런 대책하면서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런 기사들은.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빈집 대책 얘기하면서 뭐 어떻게든 저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안 가니까 누군가는 가주길 바라면서 누군가는 지방에 사람이 인구가 줄어든 데 가서 살아주길 바라면서 저런 걸 쓰는데 네가 가서 살아보고 나는 저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라고 느껴보고 싶네요. 살아보고 나면 어떤지. 왜냐면 남에게 이거 저거 하라는 건 말하기 쉽지만은 본인이 행동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 좋은 플러스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시에도 살아봤고 대기업, 벤처기업도 일해봤고 그렇지? 저런 촌동네 살아보고 지자체랑 일도 해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다방면에서 얘기한 면에서 이야기하는 건덕지가 있어도 좋긴 좋은데 그걸 제외하면은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예.